팀이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수비수들 개인의 실책이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부족해서 털려가지고 실점하는 장면이 맨날 나올 거예요. 근데 독일과 다른 거는 센터백 개인한테 책임을 덜 지웁니다. 이거는 전술 문제로 먹은 거지 수비수가 못한 게 아닌데 범인 찾기 안 한다. 네, 범인 찾기 좀 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입니다. 오늘 저희 김민재 김종용 기자와 함께 김민재 선수 이적설이 꽤 이례적이면서도 실체가 명확히 있는 이적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실체를 하면 이제 현지에 좀 그래도 신뢰할 만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할 텐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스페인 명문 이번에 한국에 오기도 하는 바르셀로나가 김민재 선수 영입을 바이에른 뮌헨 쪽에 직접 문의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출처는 TZ. 네, 짜이퉁. 네, Z는 다 짜이퉁이죠. 그냥 그쪽의 말로 신문이란 얘기고, 네. 뮌헨 지역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취재도 하고, 뭐 가끔 저희 이제 풋볼리스트 혹은 볼리랑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는 현지 매체인데 여기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최상의 거래인가, 가장 큰 손실인가? 그러니까 이 김민재랑 우파메카노가 이적설에 등장하는데 이들을 파는 게 구단 뜻대로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팔면은 구단 전력이 빵 뚫리는 것인가 이런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막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뭐 피차에스나 이런 데처럼 일단 약간 뭐 그냥 듣기만 해도 막 쓰는 이런 매체는 아닌 걸로 잘 알고 아니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 중앙 수비수 2명 김민재와 우퍼메카노 영입 가능한지 문의했다. 뭐 이런 보도를 낸 거고요. 좀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좀. 네, 뭐 구체적이라고 하는 게 네.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정황이 자세히 나왔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취재를 좀 해서 보도를 했다. 네, 네. 바르셀로나 측이 일단 중앙 수비 보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바이에른에 이제 우파메카노랑 김민재를 살 수 있는지 문의했다라는 얘기고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쪽에 중앙 수비수인 아라우호가 떠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단장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슈퍼스타 출신의 데쿠예요. 네. 데쿠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이제 우리 바르셀로나 팀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이에른과 비슷한 수비 방식을 쓴 한지 플릭 감독의 바르셀로나와 잘 어울린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린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적료를 마련하려면 먼저 선수를 팔아야 한다. 그래서 아라우호가 나갈 경우에 그 돈으로 대체자를 사온다면 김민재랑 우파메카노를 노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이적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현실 가능성을 얘기하기에도 너무 이른 느낌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두 선수가 됐든 둘 중에 한 선수가 됐든 뭐 팔겠다는 게 지금 명확하게 노출이 된 건 아닌 것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바르셀로나도 누군가가 나가야만 지금 영입 가능하다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뭐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그쪽 보도도 보면은 콤파니 감독은 이 두 선수를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 이 TZ는 스탠스가 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빌트나 일부 다른 매체들은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김민재 나가라 이런 느낌으로 콤파니 감독도 팔고 싶어 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TZ는 이제 늘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약간 좀 객관적인, 중립적인 구단에서 팔고 싶어 하는 뭐 디렉터나 뭐 이제 요양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감독은 김민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스탠스였고 그래서 이제 구단이 팔고 싶어 하는 것과 타 팀의 러브콜이 있는 것과 별개로 이제 콤파니 감독은 우파메카노, 김민재 새로 영입된 타를 다 살려서 쓰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이 좀 덧붙여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 바르셀로나가 그럼 지금 김민재를 굳이 왜 콕 찍어서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느냐,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맞느냐, 뭐 이런 걸 좀 두루두루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라우호 선수가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계속 이적설이 있었는데 재계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인데 나갈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이게 전제 조건인데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 일단 계속 이적설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 도중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는 진짜로 나갈 분위기까지 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데쿠 단장과 동료들의 설득으로 남았고 그때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면서
여름 그 중에서도 7월 15일까지 발동되는 6천만 유로 규모의 바이아웃을 삽입했다. 아, 되게 디테일하네. 네. 네. 그래서 이 날짜 전까지는 6천만 유로면 아라우오의 어떤 나이나 실력을 볼 때 적정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네가 이 날까지 이 돈을 물어오면 보내주겠다. 뭐 네. 이런 거네요. 혹은 네. 뭐 무조건 붙잡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였는데 당시에 이제 넣은 그 바이아웃이 곧 만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며칠 안 남았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아라우오는 월드컵 때 한국을 상대로 뛸 뻔했지만 당시 부상이라서 못 뛰었던 그런 선수인데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현재 수비진의 스타고 기본적으로 센터백, 라이트백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스피드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의 플릭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오히려 좀 다운되는 모습. 왜냐하면 실수가 좀 있고 발밑이 좀. 네, 빌드업이 막 좋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막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벤투스, 아스널 이런 팀들의 러브콜이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진짜로 확 오면 제 생각엔 바르셀로나는 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조금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아라우오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가능성이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대단히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아라우오의 대체 혹은 아라우오를 판 돈으로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한다는 이 가설이 성립되려면 조금 장벽이 많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바르셀로나 축구 그리고 이제 플릭 감독의 축구 여기에 김민재가 좀 어울리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추정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김민재 앤 우파메카노 둘이 완전 어울린다. 둘 중에 한 명을 사고 싶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왜냐면 세계에서 뭐 자기 나라 아니고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팀이 바르셀로나. 지난 시즌 후반기엔 조금 내렸지만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이 두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릭과 콩파니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바르셀로나의 경우에 지난 시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경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전반기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을 4대 0으로 박살을 내면서 네. 플릭의 바르셀로나가 세계 최강이라고 도장을 꽉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날 오프사이드를 상대 팀을 12번 걸리게 했어요. 한 경기에. 네. 네. 그중에 은바페 혼자 8회. 네. 그래가지고 은바페가 골망을 흔들었는데 오프사이드, 흔들었는데 오프사이드 이래가지고 막 좌절했던 그런 날이었죠. 당시 기록으로 이제 평균 경기당 7개였는데 역대급인 거거든요. 이 정도로 라인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술을 비슷하게 써온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까지 해본 결과 저 친구 둘은 내 전술에도 맞는다라고 플릭과 데쿠가 이제 인식을 했다는 거고요. 아라우오가 만약에 나가면 이 팀은 센터백이 대충 한 4명 남긴 합니다만 그 중에 완전 주전이고 불안하지 않은 선수는 유망주 쿠바르시 한 명이고요. 네. 뭐 나이는 유망주지만 이미 뭐 세계적인 수비수죠. 네. 네. 이니고 마르티네스는 잘 하는데 34살이라서 이제 너무 혹사당하면은 기량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고 크리스텐센은 지난 시즌 부상으로 좀 쉬었고 에릭 가르시아는 아라우오가 나갈 경우엔 더욱더 멀티 수비수로서 풀백과 미드필더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붙박이 선수백이 많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아라우오가 나가면 누군가를 사야 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김민재 선수를 노린다는 것은 그쪽에서는 김민재가 바르셀로나 축구에 맞다라고 이제 봤다라는 증표로 볼 수가 있는데 통기자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플릭볼에 맞습니까?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네. 네. 굉장히 어울리고 일단 스피드나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빠른 발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라우오가 갖지 못한 게 뭐냐면 빌드업 시의 판단력, 그 다음에 수비 스타트를 끊는 판단력인데 김민재 선수가 뭐 저는 늘 주장하는 바지만 이런 판단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랑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팀이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수비수들 개인의 실책이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부족해서 털려가지고 실점하는 장면이 맨날 나올 거예요. 바르셀로나 뭐 막 4대 3으로 이기고 뭐 5대 4로 이기고 이런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일과 다른 거는 센터백 개인한테 책임을 덜 지웁니다. 이거는 전술 문제로 먹은 거지 수비수가 못한 게 아닌데 범인 찾기 안 한다. 네, 범인 찾기 좀 덜합니다. 네. 그래서 빌트와 키커가 없는 나라 어떨까? 농담으로 말하지만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민재 선수가 또 크게 이렇게 좀 휘저어주는 패스도 잘 넣고 본인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뿌려주는 것도 잘 하는 선수인데 여기는 그렇게 줬을 때 잘 받아먹는 선수들이 지금 뮌헨보다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올리세 충분히 잘하지만 네. 야말 미만 잡이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되는 면이 분명히 좀 있어서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게 유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다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게 된다면 정말 좀 재밌는 또 축구 어떤 시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또 바르셀로나 이적 시장 하면 늘 떠오르는 게 이 팀이 좀 재정 문제 때문에 늘 뭐 선수 등록도 못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이적이 뭐 된다고 치면 뭐 등록이 되고 이렇게 좀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라리가 셀러리 캡이 굉장히 엄격하죠. 네. 그 바르셀로나는 크게는 2021년쯤부터 장부상 굉장한 재정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컸는데 일단 3월에 구단이 발표는 했어요. 뭐냐면 1대1 룰 적용 대상으로 복귀했다. 1대1 룰이 뭐냐면 구단이 지정 상황이 기준보다 많이 안 좋지 않고 괜찮을 때 이제 번만큼 쓸 수 있다. 이게 1대1이고요. 저런 상황이 안 좋다고 리그가 이제 기준상 판단을 하면 3대1. 뭐 번 돈의 3분의 1밖에 못 쓴다. 4대1. 번 돈의 4분의 1밖에 못 쓴다. 이렇게 막 엄청 깎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구단이 우리는 3월부터 1대1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많은 경제지 기자, 스포츠 기자뿐 아니라 경제지 기자들이 달려들거든요. 바르셀로나 기사는. 거기서 이제 뭐 변수가 있다고 보도를 하긴 해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식 발표상으로는 1대1이다. 즉 재정적인 문제는 괜찮다. 팔면 살 수 있다. 아라우든 누구든 나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은 뭐 팔면 당연히 영입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팀은 그렇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못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팀이긴 합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영입됐던 다니 올모는 누굴 팔고 산 게 아니고 그 여름에 나간 선수가 있었지만 아무튼 등록될 줄 알고 샀는데 등록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거의 묘기를 부렸죠. 전반기는 다른 선수 부상된 자리에 특수 룰로 집어넣었고 후반기는 법정 투쟁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선수 계약서에. 그래서 올모의 경우 그 니코가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바르셀로나로 안 간 이유로 침작되는 거는 FA로 풀어주는 겁니다. 네. 등록이 안 될 경우에 그냥 날 놔줘라. 네. 그거고 이제 루이스 디아스가 현재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있는데 그쪽은 등록 무산 시 금전으로 보상해달라는 조항을 이제 요구했다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계약서에 필요한 게 바르셀로나라는 팀의 특징입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참 명문 팀이고 뭐 하여튼 많은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팀이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민재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는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파메카노도 같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약간 내놨다. 이렇게 말하는 건 김민재잖아요. 네. 그래서 우파메카노는 사실 얘기가 훨씬 덜 나오긴 하는데 우파메카노 역시 이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르셀로나가 접근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우파메카노의 자녀 계약 문제가 이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 계약이 1년 남았어요. 보통 1년 남은 선수는 팔든지. 그렇죠. 어떻게든 계약 문제 정리를 하려고 하죠.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일단 바이에른의 입장은 당연히 재계약이에요. 김민재를 팔려고 하는데 우파메카노는 지켜야 뭐 콩파니 감독의 전술을 지탱한 스톱백 중에 한 명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파메카노랑 재계약 협상이 잘 안 됐는데 일단 뭉개고 여름엔 사느라 바쁘니까 일단 뭉개고 시즌을 시작하겠다는 게 지금 입장이거든요. 나도 바이에른 뮌헨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 팀이 됐지? 못해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은 선수랑 재계약을 안 하고 마지막 시즌 돌입하는 거는 이거 되게 무모한 건데. 근데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레이로이 사내가 최근에 나갔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 뭐 나갈 테면 나가시던가 연봉 깎고 재계약해 이렇게 구단이 고조세를 보이려고 했는데 선수가 지금 내 경기력 안 보여? FA 로이드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거액의 계약을 따낸 케이스가 올해에 재계약을 했던 알폰소 데이비스입니다. 네, 그 전에 막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막 네. 뿌리고 했었던. 니네 나 팔 데 없지? 연봉 많이 줘.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긴 거거든요. 네. 우파메카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번 시즌 FA 로이드를 맞을 것이다. 굉장히 맹활약할 것이다. 연봉을 위해서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좀 웃긴다. 이거 뭐
갈 데 없다 어디로든 가면 되는 건데.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그리고 뭐 네. 참 김민재 선수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가는 팀입니다. 우파메카노 정도의 선수가 FA로 내년 여름에 나온다? 어디든 가죠. 그쵸. 특히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가 뭐 올여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센터백이 부족해요. 예. 어디든 갑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는 뭐 계속 팀에서 좀 뭔가 등 떠미는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였던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김민재 선수 쪽이랑 얘기 한번 해봤어요? 김민수 쪽에서는 이제 물어는 봤는데 네네. 뭐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로서 없다. 예, 뭐 잘 모른다. 깔끔하네요. 일 잘 잘합니다. 모르는 얘기다. 네. 뭐 이런 얘기. 늘 그런 얘기입니다. 음. 사실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렸을 때도 그런 답변이라서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거론을 안 네. 했던 적이 좀 많았고, 네. 예. 뭐 저랑 뭐 평소에 소통이 되든 안 되든 보통 그렇게 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고요. 다만 이제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네네. 생각이 난 거는 이 전반적인 얘기가 김민재 에이전트가 아니고 다른 에이전트가 흘렸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피니 자하비라는 슈퍼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적에. 이스라엘, 예. 그분이 주된 고객 구단이 바이에른 앤 바르셀로나예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연루된 이적설이면 피니 자하비가 메이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플릭 감독이 대표 고객인데 대신에 바이에른 뮌헨의 타를 밀어놓고 타의 경쟁자를 이 팀에서 빼내면서 플릭한테 선물을 준다. 그림이 딱 그가 원하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다. 이거 제 짐작입니다. 예, 그럴 수 있다. 고객들의 위치를 봤을 때 짐작이고 네. 뭐 취재가 그렇게 정확히 된 건 네.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에이전트들은 자기들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피자비가 언프를 잘하기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계속해서 또 얘기 나올 테니까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